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처음으로 주위에 마케팅을 잘하는 사장님들을 만나서 마케팅 이야기를 들어보는 컨텐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될 분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이제 블로그 마케팅 수업을 배우러 오셔서 인연을 좀 맺게 된 대표님이시고, 오랫동안 이제 보험 일을 하고 계시는 보험 장인 김용현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보험 18년 차고요. 지금 보험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로그, 그다음에 또 보험장인 김용현 TV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이쪽 일을. 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했어요. 정말 오래 하셨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셨는데, 이제 어떤 마케팅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뭐 어떤 장점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한 건 1년밖에 안 되고요. 그 이후로는 비교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보험 영업이 아니라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노출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돈 주고 하는 광고도 있죠. 지금은 뭐 프리미엄 링크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오버추어가 있었고요.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뭐 다음 메인에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오는 오버추어 광고를 했었고, 근데 이제 비용이 지출이 되니까 예산을 조금 많이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카페에 가입을 해서 이제 댓글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엄마들이 문의를 남기면 거기다 댓글을 남기고, 또는 뭐 다음이 성행할 때는 미즈맘이라는 미즈넷 이런 그 커뮤니티가 별도로 있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뭐 자작글을 쓰기도 했어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 팀원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게 좀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댓글을 달긴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카페들이 다 입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함부로 보험에 대한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강사님한테 제가 블로그 교육을 받은 게 아마 2011년도, 12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전부터 블로그를 하고 있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히 알고 싶어서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그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하게 리크루팅도 하고 직원도 뭐 추가적으로 더 뽑기도 하고, 그리고 보험 계약도 적잖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카페 댓글, 지금은 뭐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책을 작년에 써서 그 책을 가지고 또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책 보고 또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뭐 마케팅이라면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좀 좋았던 건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시대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초창기에는 카페에서 댓글만 달아도 한 달에 보험료 100만 원 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에서 이제 처음에는 댓글을 나만 달 다음에는 이제 한두 사람씩 이제 댓글 달아서 뭔가 영업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도 조금씩 심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입점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함부로 보험 댓글을 못 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카페 댓글로 많이 뭔가 활성화를 하고 보험 계약을 창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카페 댓글보다는 뭐 카페 댓글도 하지만 포지션 자체가 이제 과거만큼 크지는 않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페 댓글 다음에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카페가 다음에서 트렌드가 바뀌어가요. 네이버로 넘어갔죠. 네, 네이버로 넘어갔죠. 2008년도, 9년도 그 사이에 네이버가 뭔가 지식인이라는 맞아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포털을 활성화시키면서 2009년도, 10년도에 네이버로 유저들이 싹 다 옮겨가요. 그쵸. 실질적으로 보면 유저들의 어떤 그런 통계를 보면, 제 경험상 보면 뭐 한 60대, 50대이신 분들은 과거에 뭐 나우누리나 뭐 하이텔 이런 것들에 대한 계정을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고, 40대 중후반 넘어가서 50대 초반까지는 다음 계정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40대 미만인 분들은 대부분 다 네이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광고하기 위해서 뭔가를 돈 주고 홍보를 한다. 그러면 네이버 한 달 광고비가 1,000만 원, 다음 1년 광고비가 1,0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광고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쪽으로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 블로그죠. 블로그. 그렇게 해서 블로그를 가지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리크루팅을 하고 사실 블로그는 지금도 잘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효과가 좋죠. 네. 근데 지금 보면 과거 포지션이 네이버 7, 그다음에 그 네이버 이외의 포털이 3의 포지션을 가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외의 포털 3에 대한 포지션은 동일한데 네이버 포지션이 7에서 한 6이나 5로 떨어져요. 근데 그 6에서 5, 그러면 1에서 2는 어디로 가느냐? 유튜브로 가는 거거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분산이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어느 것 하나에다 하는 거는 사실 어렵고 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갈수록 우리 그렇죠. 마케팅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블로그 하나만 네. 해도 됐고 카페만 해도 됐는데 그렇죠. 이제는 우리 고객들이 다 다양한 곳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카페도 하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그렇죠. 인스타는 안 하시네요? 인스타는 약간 좀 이미지 자체가 여성 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사실 제가 핸드폰으로다가 이제는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 PC를 가지고 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하는 어떤 그런 SNS 소셜에 대한 부분을 사실 많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죠. 저는 사실 인스타에서도 보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스타가 또 편한 분들은 또 다 인스타를 해도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어떻게 보면 관계성인 것 같아요. 인스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블로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쁘고 즐거운 콘텐츠를 담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웃을 하고 그걸 같이 공감하고 하면서 이 사람 보험하네? 그러면서 맞아요. 이 사람 나 친근감이 있으니까 그 친근함으로 영업이 되는, 마케팅이 되는 그런 채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방법이죠. 네. 네. 그래서 잘 맞는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유튜브 효과는 어떠세요? 유튜브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자체를 고객님들을 어떤 계약을 창출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유튜브라기보다 설계사들을 위한 영상을 많이 담다 보니까 사실 보험 문의도 오기는 하지만 설계사들에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설계사가 아니라 대리점 오너로 있다 보니까 제가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설계사 유치가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유튜브의 효과도 분명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책을 쓴 것에 네. 대한 부분은 책도 뭐 저는 보험 설계사들의 초보 설계사들의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보험 상식이라고 해서 책을 냈는데 이 책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교과서적인 거고 설계사들한테 영업할 때도 가장 교과서적인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도 뭐 보험 설계사분들도 연락 주시고 그리고 고객님들도 보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문의를 주시고 보면 교육을 하시는 그 본사, 원수사의 지점장님들이 교육을 하시면서 이 책 뭐 대표님이 쓰셨어요? 다른 사무실 가니까 누가 이런 책을 보고 있던데 이 책을 보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설계사들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툴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그렇죠. 홍보 효과를 좀 만들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또 예전과 다르게 온라인 이런 비대면 보험 계약이 좀 많이 증가한 게 또 변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뭐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트렌드는 항상 변하거든요. 네. 과거에 막 좋아 해서 보험을 가입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네. 보험도 상품이 많이 변경되고 가입하는 연령층이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검색하는 세대잖아요. 네. 어디를 가든 어디를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구매를 하든 검색하는 세대다 보니까 보험 자체도 일단 검색을 하고 1차적으로 비교를 하고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의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면 영업보다는 온라인 비대면에서 어떤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는 무궁무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라인 쪽으로 단순하게 네이버 블로그뿐만 아니라 그렇죠. 인스타라든지 요즘에는 뭐 유튜브 말고 트위치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 트위치로 또 옮겨가는 게이머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양한 온라인상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네.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세대가 특별하게 변하지 않고 온라인을 뭐 정책적으로 쓰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쵸. 온라인은 뭐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또 젊은 층들의 그런 뭐 관련된 보고서 같은 걸 보면 네. 대면을 좀 불편해하거나 그렇죠. 전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한다라는 또 뉴스도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 대화나 카톡 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편해하는 세대가 그렇죠. 네, 젊은 층이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런 온라인 비대면 보험 상담 계약들은 앞으로도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편의성의 이유도 네.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보험회사 청약 자체가 그냥 카톡으로 청약서 보내드리고 클릭 서명 한 번 하시면은 청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진짜 편리해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뭐 거의 다 이제 개인주의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혼자서 생활을 하고 혼자 있는 걸 즐기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람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만나는 걸 그렇게 뭐 선호하지 않고 맞아요. 그냥 혼자서 여기저기 알아봐서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비대면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저는 사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아직 보험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뭐 온라인으로만 상담해서 보험을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럼 혹시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보험을 계약할 때 뭐 혹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좀 있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과거 2003년도에 보험회사에 입사해서 2004년도부터 제가 비교 사이트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운영할 당시부터 대부분 전화로 그냥 통화하고 네.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고 2004년도부터 사실 비대면은 현실화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 청약서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전자청약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님의 서명은 택배로 주고받고 이런 형식으로다가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지금은 카톡이 있지만 그 당시는 네이트온이 그렇죠. 메이저였었거든요. 메신저에서는. 그래서 네이트온으로 주고받고 자료 주고받고 그래서 네. 목소리 한 번 안 듣고 한 번도 못 본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구나. 예. 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베트남 나이키 법인에 계신 분인데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알아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DHL로 택배로 서류를 주고받고 해서 보험 계약을 했던 경우도 있고 근데 그분은 베트남 나이키 법인에 계시면서 첫째도 저한테 가입하시고 둘째 자녀도 저한테 태아보험을 가입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이게 저는 옛날 사람이네요. 꼭 좀 만나서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만나는 것과 비대면의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아.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하든 내가 보험 가입을 하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가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어떤 설계사를 만나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설계사 이직도 많고 맞아요. 쉽게 이직이 아니라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예.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봤어요. 설계사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이런 걸 떠나서 상관없이. 예 비대면으로도 몇십 년을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대면 영업을 해서 뭐 나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어느 날 보면 맞아. 뭐 1, 2년 하다가 그만두고 없어지고 이런 그러면 케이스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할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네요. 그쵸.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관리를 잘해주는 오래 할 사람. 예, 근데 그 오래 할 사람이라는 게 사실 이걸 어떻게 딱 할 수는 없어요.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쵸. 왜냐면 이 사람 뭐 5년, 10년 됐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둘지도 모르지. 그만둘 수도 있고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뭐 배우자의 사업이 망해서 뭐 보험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개인의 사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또 보험을 또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험 계약을 할 때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짧게 영업을 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길게 오래 하신 영업을 분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로 사실 모르겠는데 저도 보험을 잘 모르지만 예. 이게 지인 통해서 많이 하신
그렇긴 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점점점 사실 지인 통해서 하다가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실망하시고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이제 네. 이렇게 온라인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보험만큼은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잘해주겠지라는 맞아. 생각을 해요. 맞아. 근데 막상 가입하고 나면 잘해주겠지가 아니라 맞아. 수수료 잘 나오는 걸 나한테 맞아. 추천을 해서 가입을 시켜놓고 관리도 안 해주고. 예, 전혀 다른 사람한테 이 보험 증권을 보여주면 이게 뭐냐라는 맞아.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오히려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가입하시는 게 지금 보니까 비대면이 더 나은 것 같네요. 뭐 차이점이 있다 없다의 어떤 그런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비대면으로 꼼꼼하게 따질 거 따져가면서 청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대면으로 다 얼굴 마주 보면 따지지를 못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약해져서. 예, 맞아. 불편해지니까. 예. 불편한 말을 하는 걸 불편해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자, 앞으로의 대표님의 비즈니스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마케팅 계획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어차피 저는 온라인으로 보험을 시작을 했고 하는 일이 마케팅이다 보니까 지금도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이 전국 맘카페나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를 다 가입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봅니다. 이 카페에 하루에 새 글이 얼마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카페에 보험이 입점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걸 계속 봐요. 지금도 입점해서 활동하는 카페에도 과거에 설계사분이 입점에 돼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찰나에 딱 들어가시는 예, 거예요? 그 찰나에 딱 제휴가 돼서 지금 그걸 통해서 굉장히 영업을 잘 하고 있죠. 그런 맘카페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일인 거죠.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맘카페에 입점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기존에 입점해 계신 분을 쉽게 빼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맘카페에서 충분히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갈 일이 없죠. 차라리 이걸 그 보험 설계사가 내가 계속 있는 것처럼 해서 다른 설계사한테 자리값을 받고 판다라고 하면 모를까 맘카페 자리를 절대 내놓지 않죠. 그 맘카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빈자리를 노리는 지금 그렇죠. 이 기회를 계속 찾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맘카페도 보고 있고 또 이제 블로그를 제가 지금은 하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설계사 한두 명씩 또 계속해서 영업이 되면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러겠지만 여기 계신 강사님께 매번 신입사원 들어오면 블로그 교육을 시키거든요. 맞아요. 뭐 그 뒤에 블로그로 활성화시키는 건 그네들 몫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도 블로그를 계속해서 이건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이버 검색하면 블로그가 제일 많이 나오고 맞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를 저는 계속해서 지금 있는 걸 키우기도 하고 뭐 하나 두 개씩 더 늘려서 블로그 영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그 영상 자체가 고급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독자는 많은데 이게 뭔가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가 않아서 조금 전문적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좀 퀄리티를 좀 높여서 유튜브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뭐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이 트렌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 댓글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튜브까지 왔는데 네. 뭐 유튜브보다 조금 더 더한 어떤 새로운 게 또 있을 수도 새로운 게 있죠. 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도전을 해서 맞아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마케팅은 대표님처럼 계속 트렌드를 그렇죠. 읽고 시도하고 그 안에서 내 방법을 또 찾아내고 네, 또 남들과 다른 방법을 계속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거를 꾸준히 또 오랫동안 지속하는 힘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직접 뭐 SNS, 소셜 이런 것도 있지만 직접 DB를 돈 주고 구매를 해서 그쵸.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음. 근데 사실 그렇게 돈을 주고 DB를 사는 거 여러 번 해봤지만 사실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성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내가 정성껏 네. 나의 어떤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글은 고객들도 이 사람이 직접 썼구나를 알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상담 문의를 남기고 조금 더 친근감을 갖고 다가오지 업체에 시켜가지고 뭐 맞아. 포스팅 한다거나 업체에서 뭐 블로그 보고 들어온 DB를 내가 구매를 해서 영업을 한다. 제가 볼 때는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로 블로그를 직접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충분한 그만한 소득은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내 채널을 운영하는 매체들이 이제 블로그나 네. 인스타, 유튜브가 이제 현재는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SNS 채널을 운영하는데 핵심은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 있게 내 이야기를 좀 잘 풀어내고 담아내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대표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보험을 사실 계약하게 하는 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설계사분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해서 그렇죠. 또 좋은 설계사분들을 찾는 것도 가장 큰 일이시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계약을 하는 것보다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크죠. 그렇죠. 제가 이 사무실을 운영을 해서 뭐 임대료 나가고 직원 급여 나가고 이런 것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그냥 영업해서 먹고 살 거면 이런 지출을 해가면서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설계사들을 뽑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나와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제가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뭔가 많은 걸 다양하게 많이 해보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저하고 방향이 맞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서포터를 해주죠. 뭐 하다못해 뭐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에는 웹디 알바를 둬서 블로그에 올릴 이미지를 제작을 하기도 하고 직접 뭐 자료를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했었고 뭐 카페가 있다라고 하면 카페에다가 홍보를 해주는 어떤 대신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뭐 여러 설계사님들한테 영업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좀 이렇게 대표님처럼 좀 트렌디한 이런 마케팅에 또 관심이 많고 또 이런 좀 열정이 좀 있는 분이면 좀 같이 좀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함께 일을 하면 참 좋겠네요. 예, 그러면 저는 정말 환영하죠. 왜냐면 네. 제가 뭔가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했을 때 그걸 따라와 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든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꾸준함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막 열심히 배워서 큰 의욕을 가지고 하지만 금방 도태가 돼서 실질적으로 영업에서 큰 효과를 못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내가 온라인 쪽으로다가 강하다 네.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인스타나 이런 거 소셜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취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육성을 해서 영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또 함께 하시는 좋은 분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첫 인터뷰였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서 또 대표님의 이런 보험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또 도움이 되셔서 마케팅 하시는데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